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입니다. 자, 원은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또 특별하게 안 다루면은 휙 하고서 다 휘발돼 버리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단원 중에 쌤한테 3개를 뽑을 수 있다면 단원을 선택을 하나, 뭐 가릴 것 없이 당연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어딘지 알지? 그리고 여기야. 그리고 여기 원이야. 왜냐면은 이 원 테마가 앞쪽에 있었던 점과좌표와 직선 형태를 머금고 왔지. 그치? 근데 여기는 앞쪽보다 독해력이 더 엄청나. 자,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상황을 파악해야 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야.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 그치?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세 직선이 서로 평행이거나 두 직선만 평행이어도 상관없고 세 직선이 모두 다 교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었는데 원 테마도 문제들이 다 비슷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정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의 정의, 원이 뭘까? 원은 어떤 특정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야. 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할 텐데 중3 1학기 때 인수분해를 배울 때 쌤이 항상 질문을 해. 인수가 뭘까 물어보면 인수는 약수야 라고 대답을 해주거든. 그럼 약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항상 이거를 다들 대답을 못해. 약수를 대답한 친구, 약수가 뭔지 대답한 친구들은 손에 꼽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다 구해. 12의 약수 1, 2, 3, 4, 6, 12 숨도 안 쉬고 구해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약수가 무엇인지는 대답을 못해. 근데 그걸 조금만 쫓아가 보잖아. 쌤이 뭔가를 여러분한테 묻는다는 거, 알려주지 않고 묻는다는 거는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답을 하는 형태가 자꾸 그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야 돼. 정답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하려고 했으면 좋겠는 거야. 약수 같은 경우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약수는 12의 약수를 1, 2, 3, 4, 6, 10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12의 약수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해? 1, 12, 2, 6, 3, 4가 되겠지. 약수는 뭐야? 주어진 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약수 얘기를 갑자기 한 거지만 그럼 다시 질문. 원을 그리려면 뭐로 그려? 뭐를 사용해야 돼? 뭐요? 원 뭘로 그려? 이거 뭐야? 컴파스. 원래 컴파스로 어떻게 그려? 원? 중간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본인의 언어가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랑 일치해야 공부가 편해져. 그러니까 수학은 언어야. 언어라고. 그러니까 읽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라는 거야. 국어나 영어보다 좀 더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얘네들은 그냥 읽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단어를 알고 구조를 알면 되지만 우리는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말의 숨은 뜻들을 좀 더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원은 어떻게 그려? 컴파스로. 컴파스 이렇게 들고 그냥 그려? 아니잖아. 어떻게? 묘사를 해봐. 어떻게? 원의 자, 그걸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을 고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창한 단어도 필요 없어. 이 칩으로 찔러서 그리고 돌리면 돼?
돌릴 때 주의사항 없어. 여러분이 다 겪었던 거야. 그 침으로부터 연필까지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걔를 돌려서 나오는 선들인 거 아니야? 자, 원의 정의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원의 정의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모임이야. 그럼 여기서 우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원의 중심. 둘, 반지름. 자, 원의 정의는 다시 한번 뭐라고?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어디까지의 거리가 항상 어떤 친구들인 거야? 반지름으로 똑같은 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자, 그리고 이때 이제까지 사용했던 단어지만 반지름이 영어로 radius거든. 그 앞에 r을 띄어서 r이라는 반지름으로 표현을 할 거고 원의 중심은 O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원 위의 모든 지점들의 좌표를 임의로 쌤이 x,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조건 이 거리, 여기도 이 거리, 여기도 이 거리가 모두 뭐와 같아? x, y가 원 위의 점을 x, y로 가정을 한다면 원 위의 점 x, y로부터 원점 0,0까지의 거리가 항상 몇으로 일치해? 반지름 r로 일치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 대로 해볼까? 원점이야. 알겠지? 원의 중심으로 불릴 때는 원의 중간이라는 지점이야. 원의 중점이 아니야. 중점은 가운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 분명히 다른 얘기야. 어때? 둘. 다르다와 틀리다 확실히 구분 지어서 써? 그냥 대충 써? 아니,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러면 됩니까? 해야 돼. 애랑 애 구분하는 거 있지? 뭐였지? 했어 이런 거. 그치? 이것들 구분 지으면서 맞춤법 정리해? 정리하는 거 같아? 야, 틀리다랑 다르다 더 쉬운 거 아니야? 야, 이게 훨씬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있다. 이게 지금은 못 느껴. 다 친구들 또래들이고 지금은 맞춤법 파괴한다고 뭐 그러진 않잖아. 그런데 이게 본인이 의도하는 것과 아닌 게 의도해서 썼는데 그게 틀린 게 드러나는 느낌을 만약에 갖잖아. 없어 보여.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고쳐도 괜찮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쌤 또래 친구들 보면은 있어. 또래 친구들 중에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이지만 희한하게 학력에 사실 좀 비례하기는 해. 사실 학력에 비례해. 근데 학력에 비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좀 신경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의외로 좀 비례하는 편이다라는 거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에서 좀 그래. 아무튼 알겠지?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건 뭐라고? 0,0 원점이야. 됐지? 얘는 뭐야?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이 원점인 거야. 알겠지? 자꾸 구분 지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자, 그리고 어떻게 되면 돼? 누구로부터의 거리? 각각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해? x, y로부터 0,0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루트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완전 제곱이 r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됐지?
미안. R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거리니까. 양변 제곱을 해주면 여기가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가 돼?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뭐 이거 증명 공부할 새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원의 방정식은 까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단원별로 생각해. 그러니까 점에서 내분점 외분점 했던 것도 까먹겠지. 어느 순간은. 그치? 근데 그거 금방 살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직선은 거의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까먹을 거야. 그런데 머릿속으로 남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거 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독해가 매우 중요하고 독해만 버텨주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이 0,0이고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다? R인칭으로 생긴 거다. 자, 근데 원 얘기를 이것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 더 정리를 할 거고, 원의 방정식 형태가 원의 방정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확실히 보이죠? 원의 중심이 P, Q고 반지름이 R인 상태 보이죠? 자, 끝났어 진도가. 자, 가볼게요. 봐도 돼?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뭐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무슨 뜻이다? Y는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다르지 않아? X축 위에 있다는 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원래 그치? 그게 그거 같아? 한 번도 안 빼고 나는 맹세코 얘기할 수 있어.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안 빼고 저 말을 바꿔본 적이 없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나 y 값이나 y가나 다 똑같이 해석하는 것 뿐인 거야. 바꿔야 돼 얘들아. 그래서 y좌표가 0이라는 거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중심이 어떻다? 중심이 a, 0이다. 됐어요? 그럼 중심이 a, 0인 원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자, 어떻게 잡을 거냐? 바로 x 빼기 a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완전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자,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2차 함수 그래프를 세울 때 꼭지점 세울 때 x좌표 쪽 있지. 그쪽이 y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이 a, 0이 되게 대입되게 하면 가장 좋아. 그리고서 반대쪽에는 반지름의 형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x 빼기 a의 완전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래? 그때 두 점 0,-4와 1,3을 뭐 한대? 진한대. 진하면 뭐 해줘? 진하면 뭐 해줘? 어떤 두 점을 진한데 진하면 뭐 해줘? 지금 실수한 거 알아? 뭐가 실수였는지 얘기할 수 있겠어? 형이나? 자, 방금 뭐라고 얘가 얘기를 했냐면은 두 점을 진한다고 했어. 쌤이 질문 이거였어. 진하면 뭐 하냐고 물었지.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 기울기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과연 너의 대답이 이 한글을 보고 한 게 맞아? 나는 이 두 점을 보고 한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수나 문자 식 따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수학은 한글을 보고 풀어야 돼. 어떤 점을 진한대잖아. 진하면 뭐 하기로 했어? 이거 대입하기로 한 거 맞지 않아? 그치? 물론 두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형태들도 존재는 했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 두 점을 지난다는 게 핵심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대입이 맞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실제로 x자리다가 0, y자리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 16은 r제곱이 되겠고 1,3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똑같이 r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 a고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2a 플러스 6이 0이니까 a 값이 마3인 거 확인이 가능하고 9니까 반지름 아래 값은 5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먼저.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셔요. 첫 번째 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번엔 난가? 아니 언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번엔 갈 거 같거든. 이번엔 가는 거는 가는데 수업은 일단 휴강이긴 하. 다행히 안 가? 이거는 학원 행사라서 그냥 휴강이야. 됐나요? 더 줘?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다 보셨어? 다 보셨어? 한글을 보는 거야. 한글을 봐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지금부터 하는 게.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양끝점이라고 하는 말을 읽어서 나 뭐 하라고 시켰구나의 오더를 받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똑같아요. 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런 느낌으로 갔잖아.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라 조건을 나온 걸 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막 계산을 해. 그러니까 위에 두 번 보면 안 된다는 뭐 룰도 있나 혼자 그냥 막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한글 밑줄 부분을 읽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얘는 내가 본 게 혹시 틀릴까? 한글은 실수 안 해 얘들아. 정말 실수 안 해. 읽은 형태를 가지고 물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점검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두 점을 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쌤 얘기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해줘야 돼. 계속
자, 그럼 다시 한글만 읽어봤을 때 뭐래? 두 점을 뭐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잖아. 그럼 어떤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1,2와 5,6이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무슨 말로 바꿔줄 수 있을까? 지름을 그렸을 때 지름 그려볼게. 지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점을 마일 콤마 2라고 잡으면은 여기 점이 5,6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우리한테? 원이 그려졌고 지름을 그린 거야. 양 끝에가 저렇게 점과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응? 반지름. 아니 그걸 명확하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근데 봐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볼 고등학교 수학이야. 뭐랑 비슷한 것 같아? 이차함수, 이차방정식 거기서 글 바꾸는 그 능력이야. 근데 아쉽게도 내가 그것만 해줄 수가 없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는 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자, 해볼게.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 이거 다 써야 돼. 아이고. 에이씨. 팍. 오. 느껴져 뭔 말인지는? 느껴져? 당연히 느껴져야지. 저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차이는 그거라는 거야. 저렇게 길게 얘기한 이 짧은 얘기 한마디 툭 던진 말을 이렇게 길게 해석했는데 당연히 느껴지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그 느낀 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냐는 거야.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하는 순간 본인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어디에 누가 이 말이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일단 여기서 계산을 좀 더 해볼게. 자, 이거 지우고 해볼게. 그럼 방금 적어준 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양끝 두 점의 중점이잖아. 됐지? 그럼 어떻게 구해져? 얘네 둘의 중점 뭐 분의 뭐? 2분의 4, 2분의 8이니까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돼? 중심이 2,4가 됐어. 그리고 둘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자. 거리 구했더니 어떻게 돼? 루트 쌤이 그냥 할게. 됐지? 그러면은 36 더하기 16이 되니까 3, 4, 52 루트 52가 됐습니다. 됐지?
루트 52는 몇이냐? 4. 2루트 1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아, 반지름이 뭐다?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의 반절, 반지름이 루트 13이었겠지. 됐지? 자, 다시 한번 봐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라는 얘기가 딱 이 얘기가 아니라고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를 들렸다 와야 맞지 않냐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그대로 세워보자.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끝.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지금 쌤이 조금 여기 초반이라서 곱씹을 하고 기다려주는 거지 절대 좋은 방식의 필기가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쌤 항상 실시간으로 적게 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한번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곱씹을 시간을 주겠다는 것뿐. 오케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번 식에서는 216번 자 원의 근데 원의 상태가 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 중심을 바로 보여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마치 뭐 같아? 문자 혼합형 같은 모양도 들어. 근데 얘는 문자 혼합형 또한 아니야. 왜? XY가 없거든. XY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문자 혼합형도 문자 혼합형으로 분리가 되는 것도 아니야. 분명히 앞에 원이라고도 나와 있고. 자 간단합니다. 중3 1학기 때부터 계속 정리를 했던 이차함수의 표준형 형태. 자 X쪽에서 잘 적읍시다. 요렇게까지 만들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여기도 y제곱 더하기 ay 하고 여기 더하기 몇? 야 이건 해야지. 4분의 a제곱. 이거 너무 늦게 나왔어. 너무 늦게 나왔어. 되겠죠? 그럼 앞쪽에서 정리가 어떻게 되는걸? 이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쪽의 계산 결과를 16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지? 그럼 이 계산을 만족을 시키려면 4분의 a제곱이 9, a제곱이 36, a 값을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물론 마이너스 6도 가능하겠지만 맞죠? 그럼 a 값이 6이면 a 값이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차피 2,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그럼 a 값이 6이면 중심은 2, 마3일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6이면 2, 3이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어차피 원하는 게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0, 0으로부터 거리 그대로 구해주게 되면은 둘 다 동일하게 루트 1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루트 13이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 얘를 전개한 형태, 바로 어떤 형태야? 이런 꼴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의 식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익숙하게 불리던 단어들이긴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으로 나누시는데, 자, 표준형은 장점이 뭐야? 중심과 반지름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알려주지. 일반형은 장점이 뭐야? 까놓게돼서 없어. 뭘로 주겠어? 익숙하잖아. 일반형으로 다 주는 거야. 표준형은 네가 맘대로 바꿔 하는 식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220번으로 넘어옵시다. 여기는 좀 약간은 거의 똑같은 기술이라서 좀 변하는 건 없을 거야. 일단 필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세 점을 지나는 원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 거야?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미지수가 3개거든. 자, 그럼 어떻게 돼? 식을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딱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거든. 보이는 그대로 x, y 자리에다가 3,4 대입을 해볼게. 9 더하기 16 더하기 3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이야. 됐어요? 2 마일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4 더하기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야. 마3, 0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 9 마이너스 3a 더하기 c는 0이야. 자, 근데 봐봐. 이거 여름방학까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디테일링한 거는. 근데 얘기는 해야지, 쌤도. 그치?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잘 봐. 저렇게 똑같이 맞춰버려. 오케이? 이게 여름에 다시 얘기는 할 거야. 절대 이 문제는 풀이 자체가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쌤이 몇 가지 장치들을 항상 마련을 해. 예를 들어 우리 최근에 했던 문자 혼합형도 그렇고 보기차식도 그렇고, 얘네들의 장치가 뭐야? 내림차순 정리를 안 했어. 이거는 아예 준비가 안 된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언제?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정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 근데 숫자밖에 안 남았죠, 어차피. 그치? 숫자밖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는 갈리는데 나는 그냥 할게. 자, 잘 봐. 얘네 둘이 빼고 얘네 둘이 빼. 그럼 여기 25지. 여기 5지. 그럼 빼면 뭐가 돼, 일단? 20 더하기 A 플러스 5B는 0이 돼, 일단. 됐어요? 여기도 그대로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 5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5a 빼기 b는 0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식이 되지. 그치? 자, 식 다시 정리해보자. a 더하기 5b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도 똑같이 25a 마이너스 5b가 넘어가면은 20이 돼.
그럼 더해줬더니 없어지면서 A가 0일 때 B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므로 A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C의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7년 전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이 세 개짜리의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그때까지는 아직 남아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사라진 상태야. 그러니까 5년 전 교육과정이나 그러니까 10년 전 교육과정은 완전히 드러내놓고 있었고 쌤 때나 쌤 전 때만 해도 다 있었고 15년 전까지는 이게 살아있었다가 10년 전에 이제 바뀌었다가 5년 전에는 거의 소멸했어. 문제가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전체 우리 수학 문제 중에. 그러니까 뭐밖에 방법이 없냐면은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가장 제일 편한 방법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A, B, C 그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9는 0인식이 되겠고 빠르게 정리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완전제곱은 13이 되면서 반지름은 루트 13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0,2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겠죠. 계산 안 할게.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는데 어떤 특정 점을 지나면서 뭐한대? 접한대.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접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야. 뭐 이쪽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접할 수 있고 X축에만 접할 수도 있고 Y축에만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만 딱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만 딱 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붙는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이쪽으로도 붙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뭐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됐지? 자, 잘 봐. 근데 접한다는 것은 붙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고 있는 입장이야. 3인칭 입장에서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동그란 물체가 벽에 붙는다는 거를 이제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지금부터. 됐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물체가 접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한다?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이 됐지? 접하는 면의 형태를 기준으로 자 간다. 여기가 반지름이 R이었잖아. Y축에 접했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무조건 원의 중심은 A, B고 반지름이 R이었다고 얘기를 해볼게. 일단 기준을. 됐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 Y축에 딱 접했어.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심이 R, B가 돼. 원래 중심이 A, B였던 게 맞는데 맞지? 중심이 A, B였던 게 맞는데 A를 안 써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까? 쭉
이렇게 한번 와볼게. X축에 접하는데 저기 있대. 그런데 원래 중심이 뭐라고? A, B였잖아. 근데 B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접하면은 반지름이 똑같은 중심의 Y좌표의 역할을 하니까. 이 개념을 상황을 파악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됐어 여기까지? 자 해볼게. 원하는 상황이 일단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 그럼 일단 최초에 중심을 X 빼기 P의 완전 제곱 더하 아니 쏘리 원래 P로 해야 맞는데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라도 문자를 좀 편하게 하려고 A랑 B로 한번 해볼게. 그럼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중심 그대로 읽어야지. A, B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R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중심이 A, B인데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며. 뭐 할 거야? 뭐 하래?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래? 대입해야지.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하고? Y 자리에 B를 대입했더니 B는 A 플러스 1이 됐지. 그치? 그러니까 B가 A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좀 바꿔볼까? 그럼 A, A 플러스 1이라는 중심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어쨌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현재. 근데 X축에 접한 다음에 중심이 어디 있건 간에 여기서 접한 다음에 그럼 반지름의 값이 무슨 값이 되겠어? 중심의 Y좌표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근데 현재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A, A 더하기 1이잖아. 중심이 A, A 더하기 1인 상황에서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무조건 뭐여야 돼? A 더하기 1이 돼야 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빼기 A의 완전 제곱 Y 빼기 A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반지름 A 더하기 1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A가 나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자 어떻게 했어? 중심을 가지고 뭘로 갔어?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으로 가지고 가면서 문자를 다 통일시켰지. 이게 1번이야. 오케이? 이게 1번이야.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같은 문제를 풀 건데 이번에는 반지름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은 똑같이 한 거야. 중심은 A, A 플러스 1이고 뭐를 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게 접하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변함없이 반지름 R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R인데 그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 A, B라고 원래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반지름 R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A, R이 되겠지. 그럼 중심의 무슨 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R이 됐지. 그치? 요건 안 쓰도록 합시다. 중심이 그런데 A, R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R은 A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A가 R 빼기 1이겠네. 그럼 중심이 R 빼기 1, R이라는 거야.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R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또한 정리가 돼. 좀 어렵지?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지? 왜냐면은 이 좌표평면 형태의 이 필드를 만들어서 정리를 아직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여기는 경험치 한 문제 나오거든?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둘 다 접하냐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한 문제는 꼭 나와. 배점도 사실 어지간하면은 완전 쉬운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와져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여기 연습하는 걸 보잖아. 대부분 연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틀려. 많이 틀려와 여기 진짜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cep착하는 과정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여유롭게 막 두세 개를 다 막 뭐 정리를 공략을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 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제대로 정리를 합시다. 어디까지 썼어? A 아까 쓰고 R은 안 썼지. 그치? 그 정도 썼을 것 같아. 자, 봐봐. 일단 중심의 좌표가 A, A 플러스 1이었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자, 봐봐.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 어차피. 근데 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잖아. 아니 세상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중심이 얘 위에 있는데 X축에 접하려면 원이 위쪽으로 가는 순간 얘를 못 지나잖아. 그러니까 원은 아래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원은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조금만 세세하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원이 대충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겠지. 중심이 여기 있고. 됐지? 근데 중심 얘가 몇 콤마 몇이야 지금? A, A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몇이어야 돼? 그럴 사람. 중심이 지금 여기에 A,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몇이어야 될까? 반지름이 뭐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A 100이어야지. 좌표가 너무 쉬운데. 맞지? 맞지? 자 이제 식 그대로 세워봅시다. 어떻게 돼? 그 뒤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x와 y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정리가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게 바로 확인이 되네요 일단. 그래서 원방의 형태가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 더하기였어. 더하기 잘못 썼어. 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쌤이 보면 알겠지만 방금 전 문제에서는 중심을 A, B로 출발하는 거에서 B를 A의 형태로 바꾸고
반지름 R도 A 형태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지. 근데 이것보다는 반지름 R을 가지고서 중심의 좌표를 영향을 주는 게 나중에는 더 좋아져. 근데 두 개 다 해봐야 돼. 해볼 가치가 있거든, 분명히.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근데 자, 여기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테마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뭐를 먼저 해줘야 돼? 무조건 반지름으로서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이 콤마 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즉 원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자, 그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중심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중심이 A, BD도 하지만 반지름이 R인 거지. 일단 다 소수는 들고 왔어. 근데 뭐라고 다시 한번?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에 영향을 주거나인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반지름을 중심에 영향을 주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R을 둘 다 바꾸는 거야. 근데 여기는 A, B에서 또 사용을 하고 바꾸는 느낌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지름에서 영향을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 반지름이 R이었어. 근데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면 길이가 같잖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R, R이었던 거야. 그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가 쉬워졌죠. 됐습니까? 됐어, 선생님? 그 다음 여기다가 뭐 해줘? 주어진 원이 이 콤마1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대로 x자리에다가 2를 y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줘. 계산 정리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이 r제곱이고 없어지면은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0이 되면서 r의 값이 1 또는 5다. 아 참, 그리고 이거 적기까지 하고 이거 너무 아까운 게 쌤도 그냥 단순 반복하는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담 아니야 인생 다 해놓고 다 저기다가 짱 처리해놨어 지금. 근데 내가 이걸 어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해서 나가는 대신 밑에를 풀으라는 게 아니잖아. 대신 얘네들은 한 번 더 점검은 해봐. 진짜 한 번씩만 봐도 괜찮아. 이게 재밌게도 여름방학에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난다니까. 해놓으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취미삼아서 해봐 진짜로. 근데 여기서 의도도 있어. 지금 특강을 하면서 이 공통수학 2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들을 한 번씩 봤던 친구가 공통수학 1을 정리를 다시 안 할 이유가 없어 또한. 응? 그러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시고. 봐봐, 지금 내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다현이는 금요일 스케줄이 뭐니? 성인이는? 5시야? 그러면은 잘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오늘 2월 2일이잖아. 쌤이 6일은 지금 약간 일정이 조금 있고 혹시 금요일 날, 요 13일 날 우리가 수업이 지금 5번 남은 거 알고 있지? 맞지? 3번밖에 안 했어 우리. 맞니? 5번 했니? 1번, 2번, 3번 한 거 아니야? 많이 한 거 같아? 어쨌건 그 상황인데 그냥 다인이는 사실은 거기 중에 마지막 수업 반절은 하기는 했어 일단. 알겠지? 뭐 하기는 했는데 뭐 따로 한 번씩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자 봐봐.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 하고 4일 하고
다음 주 똑같이 월수 한 다음에 금요일날 하루 해서 종강하면 어떤가요? 괜찮을까 시간? 괜찮을까? 그러면은 금요일날 하는 걸로 하고 금요일날 요거는 수요일날 다시 얘기할 테니까 걱정할 거는 없고 한 점심 좀 먹고서 한 12시 반 이때쯤 해도 될까? 그때 안 하면 시간이 안 나와. 그치? 그래서 금요일날 한 12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요거 2타임 진행하면서 그대로 사실 나도 알아. 금요일날 어쨌건 간에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 형태 플러스 수업하는 공통수학 1은 한 타임씩 따로 했잖아 지금.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는 쌤도 알고 있기는 한데 보고 일단 조금 일찍 끝내더라도 알겠지? 그건 일찍 끝내더라도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때 딱 마무리 짓게. 그거 안 하면은 도저히 이때 안 나와 시간이. 알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231번입니다. 조금 일찍 끝나고 쉬는 시간을 제대로 좀 주도록 할게. 대신 알겠지? 지금 쉬려고 하는 시간 평상시보다 좀 넘어간 건 알고 있는데 자, 뭐가 나와져 있어? 최대 최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뭐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높낮이로 확인을 해줘야지. 편한 거 없지? 그치? 자, 그럼 봐봐. 근데 주어진 문제가 점 마이너스 1, 2,1과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소스만 정리한 거야. 이때 원하는 게 뭐래? 이 원 위의 점 P라는 친구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를 하지. 됐어요? 잘 봐. 아이디어 싸움이야.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얘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원 위에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가. 이 빨간색 길이가 제일 긴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길어질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이 점을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더 길어지려면 오른쪽 좀 더 가볼게. 그럼 이게 가장 긴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그럼 어디가 최대야?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어디가 최대일까? 중심을 지나면서 잘 들어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일직선을 그었을 때 원에 만나는 점이 가장 먼 길인 거야. 쌤은 잘 봐. 맞아. 여기가 최대거리야. 최소거리는 여기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정말 있는 그대로 AP의 길이를 뽑아 봐야 돼. 줄이고 줄여서 최소 거리가 어디쯤이 되는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해야 돼. 그게 먼저야.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한 친구는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도 생각을 해.
듣고서 이해하는 사람은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왜냐면 듣고 이해 못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거든. 근데 듣고 해야지 알 정도야? 유치원 문제야. 유치원 문제. 유치원 문제야. 여기에 물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그러니까 공을 여기다 하나 놓은 다음에 자 내가 여기서 쌤이 레이저 포인트를 쏠 거예요. 레이저 포인트를 쐈을 때 가장 저 공 구체가 저렇게 있어. 막 여기 이쪽에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구체가 이렇게 있어 현재. 그래서 쌤이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쏠 거야.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 쏴야 내가 가장 짧은 지점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장 진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야. 당연히 어디를 맞춰야 돼? 중심을 향해서 그냥 쏘는 거야. 보이는 그대로. 그러면 그 중심을 향해 쐈을 때 쌤이 보이는 입장에서 여기 어딘가에 만나는 지점이 가장 짧겠지. 가장 먼 거리도 쭉 넘어가는 그 원리야. 그 원리.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보고 초등학생이 봐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상황 파악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말을 바꾸는 것 뿐인 거야. 우리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 쌤이 저번에 우리 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높은 쪽에 토끼가 살고 가장 낮은 지점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점에 호랑이가 살고 낮은 지점에 토끼가 살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막 헷갈리게 그려. 호랑이는 어디 살까? 물어보면 가장 높은 데 찾을 거 아니야. 우리 그 문제야 최대 최소가. 근데 마치 막 뭔가 막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큰 걸 하는 듯하게 수학을 여러분들은 풀고 있다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읽고 상황 파악 그거 보고 그렇게. 자, 안 끝났어? 그럼 봐봐. 이 최대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바로 외부의 이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 됐어 여기까지? 계산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4, 4, 16, 5, 25니까 3, 루트 41이 나왔어요. 됐어 여기까지?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반지름 4를 더해주면 돼서 최대 거리는 뭐가 돼? 루트 41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럼 최소 거리는 어떻게 구해? 똑같은 길이에서 4를 한번 빼줘야지. 근데 이걸 뭐 해달래?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빼주게 되면서 거리가 25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더 해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쌤이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차가 두 번째 차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대학 거의 이제 초년 졸업하고 이제 초년생 때 이제 조그만한 거 이제 빽빽빽을 잘 굴러다니는 거 있어. 근데 그거를 거의 결혼하고까지 탔으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탔지. 그래서 10년 정도를 탔는데 그냥 항상 내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차였으니까
내가 지금 차를 바꾼 지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 학원에서도 그 차랑 더 오래 함께 했던 거야 보면은. 근데 뭐 별일 다 있었어. 옛날에 이제 겨울에 이제 오르막길 가는데 얘가 미끄러지는 거야. 오르막길 가는데 얘가 힘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빙판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옆에 있는 차 쾅 하고 박고, 차 박아가지고 그래서 다 물어주고, 내 차는 갈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탈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검사 받으려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받고, 옆에 차가 이렇게 또 이슈 이래. 근데 이제 원래 근데 제발 여기는 또 맞아요, 그지? 여기는 맞잖아.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니까? 여기 이렇게 맞춰놨는데. 아니 근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이제 에이씨 맞아. 근데 이게 차를 이제 나중에 파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돈 주고 파는데 아저씨가 이제 와서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뭔가 뒷모습이 이제 10년 동안 맨날 같이 맨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타는 차였으니까 출퇴근 맨날 했고, 뭐 그때는 뭐 일주일에 6번씩 출근하고 이랬으니까 뭐 주말에는 놀러 나가면 또 타고 가고 그랬던 차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되게 그게 있어. 나중에 너희도 좀 느끼기는 할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그런 썰들 있잖아 가끔씩. 기계 썰들.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었던 토스트기인데 안 써가지고 누굴 줬더니 갔더니 안 된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전날까지 차가 멀쩡하게 다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업자가 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래. 그 전날까지도 됐는데 팔려고 하는 그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요 패드 이것도 이제 여기 우리 학원 내가 인수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여기 전 원장이 아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거를 예전에 몇 번 얘기하지만 그때 7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근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언제 샀냐면은 2006년 7년 이때쯤 산 거니까 거의 20년이 된 거잖아. 요즘 20년씩 쓰는 기계가 어딨어 사실. 거기다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싱크가 안 맞아도 뭔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나랑도 수업을 거의 얘 이게 지금 10년을 넘게 했으니까 좀 끝에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삐개한데 얘 무서워. 힘내라.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밀어넣어. 가져야지. 안 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안 되네. 자, 또 다시. 핸드폰은 좀 그런 게 없는데. 난 핸드폰에 그렇게까지 막 집착하지는 않는데 그냥 안 되면 바로 바꾸거든. 그럼 이전 폰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진 않아. 핸드폰은 이상하게. 근데 막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혹시 이게 왜 이래? 이게 상태가 이상한데? 자, 일단 요거 하나하나 할게요. 일단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직선이야 여기? y는 2x 빼기 k. 어떤 직선이다? 바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주면 원 문제는 90% 되는 문제가 다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찾는 문제야. 얘도 그랬잖아. 그치? 그 선입견을 가지고 풀어도 돼.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다시 주어진 문제는 한 번 더 중심이 몇 콤마 몇인?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었던 거잖아. 이 원과 누구?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투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원 얘기의 90%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문제야. 그런데 지금은 대상이 직선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거냐면 마이너스 1,2로부터 2x 빼기 y 빼기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였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정리 다시 해볼까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럼 이 거리가 얘일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그 거리가 어때야 돼? 어때야 할까? 바로 반지름보다는 짧아져야 돼. 그러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직선이 어떤 방향으로 생겼건 간에 상관없이 중심으로부터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그럼 다음 줄이 뭐가 돼? 절대값 k 더하기 4가 루트 5 넘길게 얘가 돼. 근데 이거 뭐야? 우리 지난 시간 진도 그 문제야. 맞지? 어떻게 해줘? 다음 줄? 사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수? 5와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는 1과 마이너스 9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막 8부터 0까지니까 개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공부해야 돼. 앞쪽도 쫓아가면서 다 해줘야 돼. 괜히 자꾸 누적 테스트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오케이?